안녕하십니까. XRP 트레이더 정우입니다. 오늘 XRP 가격은 2,850원대에서 거래가 한번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시 한번 비트코인과 XRP, 그러니까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왔는데 왜 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느냐. 자, 트럼프발 그린 관세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다시 한번 미국과 유럽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시장의 경계심도 함께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또 지지부진하게 또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00원대를 이탈하게 되면 우리가 단기 손절이 나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봐야 할 뉴스들, 체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정비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 진짜 기운 빠지고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해야 할 걸 하자고요. 자, 우선 전반적인 흐름에서 뉴스들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이 단기 조정 모습을 보이면서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 XRP도 하락하는 장세가 이어졌어요. 자, 이건 단순히 일단은 XRP 문제는 역시나 아니었고요. 시장 자체가 빠지는 구간, 그러니까 주로 숨고르기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자, 한편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는 XRP ETF 자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라는 뉴스가 있었어요. 출시 이후에 약 1조 6천억 원 이상 자금들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 높은 관심을 받았었습니다. 자, 제도권 기반의 자금이 실제로 시장에 들어오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구간에 빠지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 좀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는 단계인데, 사실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관들이 굉장히 진입하기 좋은 구간대가 형성이 되거든요. 자금의 이제 성격이라고 하죠. 자금의 성격이 개인들에서 기관들로 이동하고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보도에서는 역시나 기관들, 주요 기업들은 주목받는 자산으로 꼽고 있어요, XRP를. 이러한 시각은 역시나 기사 내용을 보면은 단기적, 투기적 관점에서는 사실 수익률이 좋지 않을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여러한 모멘텀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기반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2026년 기대와 기관 수요로 인해서 약 25% 정도 상승 랠리를 펼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는 단순한 랠리를 넘어서 일단은 자산에 대한 구조에 대한 변화가 가격에 반영된 움직임이라는 평가 또한 나오고 있어요. 자, 이제 XRP 기술적 흐름을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요 저항 라인을 보면요, 2,800원대 구간, 그리고 3,000원대 구간, 그리고 3,300원대 구간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2,800원을 강하게 이탈하게 됐을 때 여기서는 매도가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여기가 꽤나 강력한 지지라인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매물대가 밑으로는 굉장히 얇게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2,200원대까지는 빠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즉 지금 가격대는 이미 지지 테스트가 진행된 구간이라는 겁니다. 사실 최근에 변동성이 크게 확인되지는 않았는데요. 뭔가 급하게 빠진 하락장이라기보다는 투기적 반응이 아닌 구조적 재정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매도세가 있더라도 장기 매수와 보유세가 유지되는 구간은 가격이 움직이기 전에 흔히 나타나는 패턴이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 가격대는 단순히 내려간 가격인 것도 맞지만 상승 랠리 이후에, 뭐 랠리라고 하기도 사실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한데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시장이 사실 받쳐주고 있지를 못합니다. XRP 같은 경우에 이제 비트코인보다 상승이 좀 더 크게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제 XRP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대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악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만 받쳐주면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제시되고 있는데 시장이 계속 받쳐주고 있지 못하다. 어제는 사실 일본의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 때문에 잠깐의 하락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관세에 대한 이유로 다시 누르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지금 이 가격 자체도 중요하지만 왜 지금 이 가격에서 멈춰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복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초반에 랠리 이후에는 기술적인 피로감들이 쌓이기 마련이고요. 해당 흐름이 가격을 눌러서 조정을 만드는 과정을 거칩니다. 자, ETF 기반 자금은 여전히 들어오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와 그리고 단기 트레이더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가격 자체가 지금은 방향성을 잃고 있는 상태입니다. 프로젝트 자체 흐름 외에 글로벌 금융 리스크가 시장 전체의 위험자산 선호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은 단순한 코인 뉴스와는 별도로 거시경제 변수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자산의 공통 반응을 보면 금리 정책의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성장 둔화가 유려되고 있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 이런 요소들이 위험자산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일단은 거시경제 리스크가 높아지면 자금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자산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이 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XRP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전체 시장의 심리적인 리스크 회피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지금 가격대가 장기적으로 보든
단기적으로 보든 강력한 지지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이탈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손절 혹은 익절이 나가야 될 수도 있겠으나 보통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지지라인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뇌동매매는 옳지 않겠다. 여기서 매도해버리고 그냥 안 쳐다보는 건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에 지배당한 전략일 수가 있어요. 즉 지금의 2850원대는 거시경제 리스크로 인한 숨고르기의 한 장면일 뿐이며 완결된 방향을 확정하는 신호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시나리오를 딱 두 가지로 제시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그토록 바랬던 시나리오는 역시나 아니긴 합니다. 2800원대를 다시 한번 이탈을 해줬고 여기 구간대가 정말 중요하다고 오늘 세 번째 말씀드리죠. 여기 구간대를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때는 잠깐은 XRP에 대한 관심을 꺼야 될 수도 있어요. 손절을 하고 난 이후에. 사실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메이저 알트들이 잘 가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냥 알트들 올라준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에 잠깐 편승해야 될 수도 있겠다. 좀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2800원 밑으로 떨어져도 어디까지 떨어져도 계속 가져가란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보면요, 물론 지금 조정이 세게 나와주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반등의 모멘텀을 잃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반등이 다시 올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XRP 같은 경우에 그 와중에서 굉장히 답답한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만약에 비트가 올라가는데 XRP가 빠지는 상황이 나온다 이러면 우리는 종목을 빠르게 갈아타야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잘 가는 애들 사실 몇몇 개 있어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애들도 보면은 지금 바닥에서부터 거래량들이 확실하게 만들어지면서 거의 2.5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엑시 인피니티까지는 아니지만 베라체인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서부터 2배 정도의 상승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자,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고 있을 때 특징이에요. 이게 알트들의 특징입니다. 메이저 알트들 말고요. 지난번에 잘 갔던 코인들을 보여드리면 퍼치 펭귄이 되게 잘 갔었거든요. 상장하고 나서 여태가 12원 구간, 그리고 상승이 나왔던 게 68원대까지 갔으니까 거의 5배 정도 상승이 나왔다 이겁니다. 연일로 잘 가는 애들이 있다고요. 자, 만약에 정말 만약에 비트가 반등의 흐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XRP가 흐름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면 지금부터 거래량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코인들에 편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우리가 종목에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수익이 나는 놈이 최고인 겁니다. 그리고 XRP는 장기적으로 그때 또 사면 돼요. 다만 반등장이 나오게 됐을 때 횡보장이 계속 나온다라고 하면 그냥 지켜보는 게 맞고요. 비트코인의 반등이 확실하게 나오는데 XRP 같은 경우에 흐름을 다시 되찾지 못한다 이러면 지금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코인들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엑시 인피니티 그리고 베라체인 코인이고요. 그리고 진짜 잘 갈 수 있는 애를 제가 영상 끝부분에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비트코인의 반등장을 사실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가는 놈만. 그 가는 놈이 지난 시장에서는 XRP였고 이번엔 XRP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이 갈 수 있을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반드시 이번 시장에서는 수익률을 크게 챙겨야 됩니다. 이미 반등장을 시작을 했고요. 단기적으로 빠진다라고 해서 흐름을 아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 손실이 크셨던 분들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코인 수익률부터 요새 못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한번 인증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최근까지 매매를 진행했던 휴머니티 프로토콜 코인이고요. 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거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한번 쭉 뿌렸었거든요. 문자로도 말씀드리고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습니다. 자, 추천드린 날짜가 12월 19일 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날 이제 영상에도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좀 불안해하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바닥에서 이만치 나왔다고 해서 다시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실 텐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이런 흐름들이 시장에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물론 흐름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시장이기도 하지만 적어도 2주에서 3주 정도는 지속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휴머니티 프로토콜 불안해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사실 저는 과감하게 한번 들고 가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승이 나와주고 있을 때 아직 먹을 폭이 좀 남아있다. 반등세 잠깐 나와주면서 2주에서 3주 정도 올라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도 똑같이 매수를 진행을 했습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종목 추천 드렸을 당시엔 아무 말 없으시다가 진짜 상승이 나와주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이렇게 종목 공유를 계속 해왔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뭐 정확히 80%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한 50% 정도 수익률을 먹고 나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하락장이다 보니까 또 매수 못 하셨어요. 그리고 기존에 물린 애들 때문에 또 매수를 못 했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자, 코인이라는 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고점에서 매도를 하는 것이 기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큰 수익률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제가 세력들이 꾸준히 매집하고 있는 코인, 그리고 이번 시장에서 정말 크게 올라줄 수 있는 코인, 지금은 저점이지만
조만간 지금 보이는 차트처럼 큰 수익을 만들어줄 코인을 역시 하나 찾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입니다. 자, 2020년 상장 후에 계속 매집을 이어오다가 최근에 보이는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매집을 끝마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세력들이 매집을 끝내면 차트가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꽂아서 물량을 손해보고 나갈까요? 요 정도의 큰 물량을? 그럴 리가 없겠죠. 당연히 밑에서 매집한 물량을 개미들한테 팔아먹기 위해서 가격을 펌핑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이 코인도 이제 매집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갈 일만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 매집 기간이 길수록 펌핑이 크게 나온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거의 5년에서 6년 동안 매집을 했던 이 코인은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 말씀드립니다. 자, 비슷한 예시로 이 코인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코인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의 매집을 마친 이후에 2천만원까지 140배가량 되는 펌핑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코인의 이름은 지금 업비트 그리고 빗썸에도 상장되어 있는 세타 토큰입니다. 만약에 이때 세타 토큰에 100만원을 넣었다면 1억 4천만원이 되는 금액이에요. 자, 현물 투자로도 충분히 이 정도 수익률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슷한 차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부터 지금 올해까지 거의 6년을 매집한 만큼 전에 보여줬던 코인보다 그 이상을 보여줄 확률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역대급 거래량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코인으로 수익률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공부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단타로 매일매일 리스크를 지기보다는 이렇게 지금 구간에서 매집을 끝마치고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코인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한번 크게 올리는 게 코인 투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렸던 거고요. 이런 수익률 지금 불가능하지 않나 싶을 수 있지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 나온 코인이었고요. 그리고 어떤 코인을 투자하느냐 보다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이런 수익률을 가져가기도 하고 누구는 맨날 손실만 볼 수도 있는 거죠. 물론 기회가 맨날 오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이 정도 크기의 매집량 그리고 매집 기간은 3년 전에 세타 토큰 이후에 처음 보기 때문에 이번 구독자분들께서는 정말 소액이라도 매수해 보시길 권장을 드리고요. 근데 제가 이 코인을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코인명을 공개를 하게 되면 유입 매수량에 따라서 구독자분들, 그러니까 찐 구독자분들의 수익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유튜브 정책상 코인의 이름을 밝히게 되면 채널에 악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만 따로 공유 드리려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뭐 신청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구독자분인 걸 알아볼 수 있도록 지금 화면에 나오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 있을까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010-5872-7811 여기로 구독이라고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진짜 기회라고 판단한 이유, 그리고 영상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었지만 이후에 차트, 그리고 뉴스, 호재 일정, 그리고 온체인 정보들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진짜 불장이 왔을 때, 그리고 급등이 나올 때 들어가면 늦습니다. 이번만큼은 미리 포지션을 잡아놓고 푸근하게 수익 올리시길 바랄게요. 지금 알면 다음 급등 때 수익은 당연히 구독자분들께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